일본에서 갑작스러운 야생 원숭이들의 습격이 발생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인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수욕장, 즉 바다에서도 야생동물의 습격이 이어져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지난달 9일 이후 일본 후쿠이현 해수욕장에서 10명 이상의 주민이 돌고래에게 물린 것으로 보고됐다고 해수욕협의회는 밝혔습니다. 후쿠이 소방에 따르면 40대 남성 2명이 손가락을 물려 병원에 이송됐고 초등학생 3학년 학생은 돌고래에게 물려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딸이 돌고래에게 왼쪽 발목을 물렸다. 피를 상당히 흘렸다고 말하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나타난 돌고래는 주로 따뜻한 바다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수컷 남방큰 돌고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방큰 돌고래는 호기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돌고래의 이빨은 물고기 등을 물고 놓치지 않도록 모두 뾰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몸 길이는 약 2m이며 몸무게는 200kg에 가까워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힘도 상당히 강합니다. 해수욕장은 해수욕객과 잠수사 등 피해가 잇따르자 바다 위에 부위의 돌고래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발신하는 장치를 다는 등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어 해수욕객들에게 귀여워도 위험, 접근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수욕객들의 피해 사고가 거듭해 발생하자 후쿠이시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코시노 해수욕장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71세 남성은 지난 7월 26일부터 해수욕객들의 돌고래 목격담을 들었던 것을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전했는데요. 그는 돌고래가 6월경부터 모습을 조금씩 보이다가 7월 9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해수욕객이 많이 있는 얕은 여울에서 자주 목격됐다며 특히 24일에는 해수욕객이 손을 물려 긴급 이송되는 등의 두 건의 피해 보고가 후쿠이시로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40년을 넘게 이곳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 근처에 돌고래가 다가온 적은 없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돌고래는 4월 이후 코시노 해수욕장으로부터 북쪽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어항 등에서도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월경부터는 다카스 해수욕장에서도 출현했습니다. 당시에는 목격만 됐을 뿐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SNS상에서는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월 초순 해수욕 시즌에 접어들면서 피해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다카스 해수욕장에서 손녀들과 해수욕을 방문한 58세 여성은 사람들의 돌고래다라는 목소리를 듣고 직접 그 방향에서 보인 등지느러미를 살펴보고 나서야 뒤늦게 알아차렸다며 급히 손녀들의 손을 잡아 끌어 물가로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대피하지 않고 돌고래를 만지기 위해 다가가는 남성도 있었는데 직후 남성이 물려 물속으로 끌려가 익사할 뻔한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치젠초에서는 잠수사들이 물속에서 돌고래에게 물리거나 쫓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이빙 인스트럭터 아카세 야스유키 씨는 해안 근처에 돌아왔을 때 돌고래와 마주쳤다. 돌고래가 들이받으려는 것을 피해 달아났지만 5분 가까이를 계속해서 쫓아왔다며 매우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후쿠이시의 어부 이타쿠라 유스케 씨도 6월 초순 다카스 해수욕장 부근에서 굴이나 미역의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돌고래의 습격을 받아 오른손에 엄지와 중지를 물려 회복되기까지 약 3주가 걸렸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처음 목격한 건 지난 4월이었다. 쓰다듬어 달라는 듯 자꾸 다가왔는데 일이 바빠 무시하고 배로 돌아가려고 하면 무심코 방해를 했다면서 주변 어부 동료들도 함께 곤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돌고래라고 한다면 귀여운 외모와 영리함, 사람에게 우호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야생동물이라면 앞서 피해 사례와 같이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모든 돌고래가 사람에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돌고래의 주둥이는 매우 단단해 들이받치는 순간 골절이나 내상은 기본이며 이때의 충격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돌고래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면 사자나 호랑이와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 내 여론은 온순한 것으로 알려진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한 것에 놀랐지만 무엇보다 돌고래가 여울까지 올라온 현상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돌고래를 환상의 동물과 같이 아예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격 빈도가 눈에 띄게 많아졌으며 사람에게 호위든 공격 의도든 달려드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결과적으로 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러 온 해수욕객뿐 아니라 생계까지 걸린 어부들에게도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돌고래는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어쩌면 외톨이로 남겨진 자신에게 처음으로 상냥하게 대해줄 접촉의 대상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닐까? 역시 야생동물 접촉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접촉해선 안 되겠어요. 홋카이도에서는 병아리에게 먹이를 주는 비상식적인 관광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중매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위험한 돌고래라고 부추길 게 아니고요. 돌고래를 무차별로 포획했을 때에는 인간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않았던 거겠지. 돌고래를 다치게 하지 않고 인간은 무서운 존재니 접근하지 말자는 것을 어떻게든 학습시킬 방법은 없는 걸까? 확실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피한다고 해도 반드시 물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 게다가 돌고래를 쫓아낸다는 것은 주변 물고기까지 도망가게 할 수도 있으니 쉽지 않은 문제다. 역시 날씨가 더우니까 돌고래도 짜증이 났었나 보다. 귀엽고 친근한 동물이라고 본인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애완동물도 아니고 심지어 수족관의 훈련을 받은 돌고래도 아니니 어쨌든 만지지 않는 게 좋겠지. 그럼에도 손을 내밀고 물려서 피해가 발생하면 순진한 돌고래를 나쁜 놈 취급을 하네. 그리고 애초에 돌고래의 피부에 인간의 피부가 닿으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혹시 야마구치시의 원숭이도 돌고래처럼 먼저 손을 댔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닐까? 원숭이는 가해자로 취급돼 지금 살처분되고 있는데 설마 돌고래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돌고래의 천적이 되는 생물들을 방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만, 상대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된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돌고래도 똑똑한 편이지만 그 정도 지능으로는 사람과 안전하게 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기대하기엔 어렵다. 불쌍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불쾌한 일이 생긴다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 뭔가 전기 충격과 같은 방식에 깜짝 놀랄 만큼 정도의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저 잠깐 깨문 정도라면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고 상처도 금방 나을 가능성이라도 있다. 그러나 제일 걱정되는 것은 돌고래가 깨문 채 잠수를 할 경우다. 단숨에 수십 미터 이상을 내려가게 될 테고 사망은 확정이지.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특히 그곳의 생태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말이다. 돌고래의 삶의 터전에 인간이 발을 들인 건데 왜 초음파로 돌고래를 쫓아내야 하는 거죠? 인간은 정말로 자신들에게 편리한 것만 생각하는가 봅니다. 바다의 위험은 당연히 따르기 마련이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놀기에만 바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제목부터가 잘못됐다. 돌고래의 입장으로 보면 사람을 덮치는 게 아니다. 아무런 경계심 없이 야생동물을 인형처럼 대하는 인간의 잘못이 크다. 돌고래의 이빨이 날카롭든 참돔처럼 둥들든 간에 말이다. 가치관이 다른 생물과 접하게 된다면 제대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고래도 돌고래만의 생각이 있을 거다. 덮치고 싶으면 덮치고 놀고 싶으면 재롱을 부릴 것이다. 그냥 인간이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멋대로 접근해놓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돌고래의 책임만 묻는 것은 잘못됐다. 상어라면 안이하게 접근하지 않았을 텐데 돌고래라고 접근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수수께끼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돌고래에 무작정 접근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과 피해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